젊은 여성이 부부운을 보겠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제게 이미 타로를 보았었던 친구에게 소개를 받고 저를 찾은 것입니다. 현재는 신혼인데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것도 궁금하고 시댁과 관련해 트러블이 없을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즉시는 시댁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있던 것인지에 대해 잡히는 감이 없었고 그냥 결혼 생활 초기여서 궁금했을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일단 카드부터 뽑아보고 말씀드리지요. 하고는 컵릴로 배열을 하였습니다. 신혼 초기 치고는 꽤 카드들이 복잡합니다. 무엇이 이 부부를 다투게 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오래 카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좋아 보이는 카드는 1번과 2번밖에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서두르고 계신가요? 하고 첫 마디를 건넸습니다. 맞아요. 아이 갖자는 이야기를 하는가 보군요. 하자 헉 하고 놀라면서 남편은 아니지만 시댁에서 손주 보시는 걸 엄청 조급해하고 계세요. 여성분은 급하게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으셔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요. 네, 저는 2년 후에나 가질 생각이에요. 남편분은 부모님의 요구를 확실히 거절하지 못해서 부인에게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부인의 의사를 더 존중해 줄 겁니다. 맞아요.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는 편이에요. 무조건 시부모님의 요구에 반대만 한다면 나중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부인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부부가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남편도 부인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부모님께 그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서운 가정에서 자라왔거나 아니면 효자입니다. 아버님한테는 효자인데 어머님하고는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부는 아이를 언제 갖느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화합과 소통의 문제가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는 남편이 메시지 전달자의 역할만 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심화되면 부부간의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남편이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태도를 보이면 안 되고 부인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여성분이 질문한 것이므로 배열 전체에서의 왼쪽은 부인, 오른쪽은 남편의 처지나 상황 등이 나타납니다. 컵릴은 초반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에 따라 스토리 시작의 기준이 됩니다. 신혼부부의 부부운에서 첫 번째로 뽑혀나온 카드가 완즈사이니 결혼했을 당시부터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컵릴을 뽑아보면 두 커플이 사귀기 시작했을 당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사귀기 직전 두 남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부는 결혼하기 전 연애했을 당시가 아니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쪽은 남편의 자리인데 여성 카드인 여사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편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됩니다. 여사제는 여성인물 카드 중 가장 예쁘다는 카드입니다. 카톡으로 상담을 진행했으므로 메인 사진에 여성의 사진이 있었는데 귀엽고 예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부인을 상당히 예뻐합니다. 하고 말했는데 맞아요. 하고 웃어넘깁니다.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본 것은 이 카드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배열을 살펴보았을 때 이 카드를 보고 잠깐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연애운이나 부부운에서 페이지들이 나오면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특히 페이지는 배우자나 애인이 자기 몰래 만나고 다니는 다른 이성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울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주변 카드를 살펴보니 그럴 만한 여건은 없었습니다. 페이지는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카드이니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역방향으로 나온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이 갖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카드는 정방향일 때 멈추어 있고 다가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방향일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려워도 억지로 애를 쓰며 진행시키려고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누군가는 아이 갖는 것을 억지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펜타클 7은 자기의 것도 아닌 밭에서 수확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는 농부를 그려놓은 카드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수확물들은 하기 싫은 것이며 귀찮은 존재이며 쓰레기 같은 것이며 치워 없애버리고 싶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방향이나 역방향이나 동일합니다. 이 카드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카드인 심판 역방향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 카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이 갖는 것을 서두르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심판 역방향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펜타클 7 역방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컵릴의 6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컵릴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사람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위치이므로 6번 위치의 카드 한 장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심판은 들려오는 소식이나 전해지는 소식 등을 의미합니다. 정방향이라면 좋은 소식이겠으나 역방향이므로 들려오는 소식이 싫은 것을 의미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시부모님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펜타클 7의 역방향은 하기 싫어 죽겠네, 치워버리고 싶네 라고 보여집니다. 7번과 8번 위치는 현재의 부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줍니다. 7번 위치는 여성이므로 부인의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소드 페이지는 스트레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8번 위치는 남편의 위치이며 완즈 8은 빠르고 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뭔가를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어본 바 시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시부모는 남편 쪽 사람이므로 8번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대략 두어 달 정도의 미래를 말해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컵릴의 왼쪽은 질문자, 오른쪽은 상대방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도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두 장은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컵6는 과거나 추억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어릴 적 동네에 아는 오빠가 나를 잘 보살펴주고 지켜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어린 자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이를 낳아 보호하고 양육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힘카드는 여자가 사자를 마음대로 잘 다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자는 남자로 나타나는데 여기서의 남자는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 시에 나눈 대화 중에 남편은 부인의 의견을 더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카드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카드가 서로 반대로 나오면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나 직관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악마는 집착을 의미하며 연인은 화합을 의미합니다. 집착은 아이에 대한 집착이며 연인이 역방향으로 나온 것은 그로 인한 화합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부모님의 손주에 대한 집착이 부부간의 화합이 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남편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화합이 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의 다툼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혼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배열 안의 악마 카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관계없이 두 부부가 쉽게 헤어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